자,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게 성공사관학교인데 이게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그렇죠? 석세스 아카데미,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공사관학교 그렇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밀리터리 아카데미 그러거든요. 해군사관학교를 네이비 아카데미, 공군사관학교를 에어포스 아카데미.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니까 성공사관학교예요. 근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 안 계시죠?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자기가 평생 글을 썼지만은 이 책이야말로 내가 인류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가장, 그러면서 내가 썼지만은 계속 날마다 읽고 죽기 전에 자기 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이걸 계속 봐라.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톨스토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즉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옛날 따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옛날은 지나갔는데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누가 가장 중요한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예요.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거 현재 전체, 이게 현재를 합해놓으면 이게 인생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를 다 합해놓은 게 인생이니까 현재를 엉터리로 살게 되면 인생 전체가 엉터리가 돼요. 그래서 성공사관학교에 들어오셨으면은 분명히 무슨 성공을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뭔가를 여기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아가지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문제겠죠, 이제. 여긴 근본적으로 대학입니다. 대학이고 성공사관학교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뭘 하느냐 하는 건데, 저는 현재의 대학도 대학이지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서 삼경 중에 사서의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학의 경문에 남아 있는 게, 아, 진짜 이게 대학에서 할 일이다 하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타이완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쪽에 일본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은 한국어로 하고 글자는 가끔 한자를 쓰겠습니다. 그냥 뭐 한자를 써놓으면 다 알거든요. 여기가 대학인데, 대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큰 배움이거든요. 큰 대자 배울 학자니까 큰 배움 아니에요. 도대체 큰 배움이라는 게 뭐냐, 이게 큰 배움이라는 게. 작은 배움은 고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까지 글자 배우고 산수하고 그 다음에 영어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작은 배움이고, 다시 말하면 큰 배움을 얻기 위한, 큰 배움을 갖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학문이 수학이고 영어고 국어고 나머지 다 도구 학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학문에 대학 가사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가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육법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옛날 우리 사서 삼경에서 사서에 대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경문에 적어놓은 것이, 아, 이게 대학의 길이로구나, 큰 배움의 길이다 하는 걸 지금도 아주 절감하고 있어요. 자, 대학이 가는 길, 이게 대학 큰 배움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가는 길은 대학지도가 되겠죠. 대학이 가는 길, 대학이 가는 길.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 명명덕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제자는 있을 제자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은 다 하실 거예요. 앞에 명자는, 이 명자는 무슨 명자입니까? 발글명, 이건 큰 덕자입니다. 덕입니다. 덕. 요 명은 형용사입니다. 밝은 덕. 요까지 합해서 밝은 덕이고, 요 앞에 명은 글자는 같은데 한자는 이건 동사입니다. 밝은 덕을 밝게 하는 데 있으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성선설의 입장인데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전부 다 선한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명덕이에요. 밝은 덕을. 그런데 세상사에 찌달리고 가난에 찌달리고 누구한테 멸시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어두워졌다. 어두워졌으니 대학의 큰 배움은 그 어두워진 자기가 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밝은 마음 요것을 다시 새롭게 받게 하자. 요거 대학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석세스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그 밝은 덕이 밝게 해서 가야 되겠어요? 인상 막 쓰고 가야 되겠어요? 밝게 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가지고 가셔야 성공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요 속리산 이 자리가 우리 조상들이 정한 십승지지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명당 10개 중에 하나가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정한 십승지지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전란이나 전염, 돌림병이 돌아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명당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무슨 풍수지리쟁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햇빛도 잘 들고 나무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바람도 잘 통하고 물도 많고 하는 데서는 그런 점을 일본 분들은 파워스팟이라고 부르더라고. 파워스팟. 다시 말하면 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요. 기가 나오는 것이다. 좋은 기, 서기가 나오는 것을 명당이라고 불러요. 명당.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를 받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기를 주려고 해도 목에 힘주고 이렇게 있으면요 좋은 기가 안 들어와요. 그게 그 목만 아프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받게 해 가야만 이게 성공의 기본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게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로버트 머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걸 자기 충족적 예언을 발표하니까 다른 학자들이 교육학자, 심리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들이 그거 맞나 싶어가지고 벌떼처럼 달라더라고. 현장 실험을 했는데 다 맞다. 다 맞다.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 명명덕 여기 오셨으면은 마음을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밝은 덕, 밝은 마음을 다시 회복해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나는 언제까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대학의 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 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민, 친할 친자, 백성민자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또는 관료가 또는 조정이 백성과 친하게 지내며 친하게 되며 이것은 백성과 백성 그 다음에 조정의 벼슬아 조합 일반 백성이 친하게 지내며 여기서 이제 친하게 지내지 않 이게 소통인데요. 소통 여기서 나오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믿을 신자. 신뢰가 없으면 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친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 간 지금 애터미에서 연합을 계속 강조하는데 사업자 간 친하게 되며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회사와 사업자가 친하게 되고 옛날에 주자는 이걸 새로울 신자로 해가지고 새로 신자는 여기서 신이다 그러는데 신이 아니고 친입니다. 그 당시 이걸 신이라고 바꿔서 해석한 것은 백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볼 때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주자학이 전부 원래 지배 이데올로기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백성은 우매하니까 가르쳐서 새롭게 만들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신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원래 대학의 서문은 친으로 되어 있어요. 백성과 친하게 되며 백성과 친하게 된다. 서로 친하게 된다는 것은 동등의 입장이지
지배하고 피지배당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라인이라든가 사업자, 회사와 사업자 간에 서로 친하게 돼요. 친하게 되려면 반드시 신뢰라 그런 것이 따라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데 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이게 두 번째예요. 친하게 되며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친하게 되며. 자, 마지막으로 대학이 가는 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 지어지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칠 지자, 여기 이를 지자, 선할 선자니까 여기는 제 명명덕이니까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것이죠. 근데 둘째 번에 가면 굉장히 현실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백성하고 친하고, 조정이 친하고, 백성이 상호간에 친하고, 그래서 서로 믿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가서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머무를 짓자면 그 머무르려면 가야 되니까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이걸 만약에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말이 좀 이상하게 돼요. 원래 대학을 제왕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학은 제왕학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왕들이 공부했어요. 세자만, 왕실에서는 세자만 이 대학을 공부해야 했어요. 제왕학이니까,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니까. 자, 요것은 지극히 좋다 그 말이니까, 지극히 좋은 것에 이른다 그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과 친하게 돼서, 조정과 백성이 친하게 되고 백성과 백성이 서로 친하게 돼서 서로 믿는 사회가 돼서 끝에 말은 우리나라 살기 좋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살기 좋네 이렇게 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사업 같으면은 여기 와서 어두워졌던 마음을 밝게 하고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하고 서로 친하게 되고, 즉 회사와 사업자 상호 간에 서로 친하게 돼서 이 회사 좋네? 그것이 대학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좋네? 그 정도지. 무슨 아주 형이상학적인 뭘 하려고 하는 게 대학이 아니다. 그럼 대학이 아니다. 물론 그런 공부를 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학이 그거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공자가 자공이 물었어요.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했죠. 족식, 족병, 그리고 민신. 먼저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게 정치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백성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첫 번째다. 그 동의하시죠? 그거 백날 입으로 무슨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배고픈데 무슨 민심은 곶집에서 난다고? 배고픈데 뭐 하겠어요? 배고픈 놈한테 거기다가 형이상학을 강의해봐요. 뭐 칸트가 어떻고 무슨 이게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는 족식 그랬다. 족식. 먹고 사는데 풍족해야 된다. 응? 먹고 사는데 풍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족평 그랬다. 족평. 두 번째 망하지 말아야 돼.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망하면 옛날에 전란이 나면요 사람이 많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군사력, 다시 말하면 안보를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공자가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백성이 고달프다. 그러면 백성이 고달프다. 나가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민신. 백성이 조정을 믿어야 되고 조정도 백성을 믿어야 되고 백성 상황을 서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공이 이 셋 중에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군대 없애버려라. 군대가 없어도 당분간 먹고는 살거든. 밥이 충분하면. 그렇죠? 근데 2개 남았는데 밥하고 믿음하고 2개 남았는데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밥을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자고로 인간은 늙어 죽든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전쟁에 칼 맞아 죽든 죽기 마련이다. 어떻게 해서 인간은 죽는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무신분립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믿지 못하면은 경제도 안 되고 국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참 좋네.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신뢰가 쌓여야 돼. 신뢰, 믿음이. 그러면 요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나와야 요걸 경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학의 경문, 세 가지 경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세 개입니다. 제 명명덕. 지금까지 내가 부정적이고 고달프고 어떤 놈 미워가지고 때려 죽일 놈이 있고 이렇더라도 원래 천성적으로 내 마음이 그런 건 아닌데 해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대학에 들어와서 이 성공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성공사관학교에 들어와서 이 마음을 다시 받게 해가지고 가자. 두 번째 친민. 서로 친하게 지려면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 회사 참 좋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좋네. 그러려면 이게 이제 경문이니까 경문의 세 개니까 요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또 나와요. 대학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대학은 요 세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밑에 요 실천 8가지를 설명한 게 대학의 전부예요. 이걸 8조목이라고 그러는데 8조목. 그러니까 8가지 조목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경물입니다. 경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물. 이게 격자가 막대기 격자예요. 막대기. 사전을 찾아봐도 막대기 격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격자를 이해하려면 격자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격자. 우리 옛날 옛날 창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창호지 발라가지고 이걸 격자라고 그랬거든. 격자. 이 격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올바르게 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걸 격이라고 그럽니다. 막대기처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이 격자가 들어간 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격. 그렇잖아요. 사람 막대기가 아니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되어 있다. 인격, 품격, 성격. 그렇죠? 그러니까 경물은 뭡니까? 어떤 사물을 올바로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올바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다단계 사업인데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보고 어느 회사가 올바른 회사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간다. 이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부모 말려 남편 말려 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 아들 딸 말려 어디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경물은 실제로 그런지 올바로 판단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올바로 판단해보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모든 게 사물을 어떤 사안을 올바로 판단하는 것부터 행동이 시작돼요.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이 사고의 틀. 요게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기에 암만 지식 집어넣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패러다임. 패러다임. 이게 경물이에요. 이 경물.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올바로 갖지 않고 뭔가 지식을 집어넣는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 되거나 패가 망신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사안을 올바로 판단한 다음에는 이거 괜찮은 회사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지입니다. 지지. 이제 지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적어도 석세스 아카데미는 속리산에서 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누구 가작해놓고 어디 그러면 그 한라산인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 그거 뭐 하는데? 글쎄 나 모르겠는데. 지지는 뭔가 당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뭔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된다. 지식은 많고 적음에 관계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라는 게 무슨 심오한 학문적 지식을 가지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가져야 되는 사람도 있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사업에 필요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얻었으면은 성의, 요 정성선자 뜻이자니까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다시 말해 성실, 정직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균형 잡힌 삶인데, 그러려면은 사랑하고 배우고 베풀고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이게 정성스러운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 정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떤 좋은 정직하고 이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성이니까 정성스러운 뜻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얻었는데 그 지식을 악용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물을 올바로 보고 지식을 얻었어요. 그것을 뜻을 정성스럽게 가져야 성공한다. 네 번째, 정심. 그래서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한다. 여기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의 99.9%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0.1%는 잘 몰라요. 저는 뭐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 임승택 로얄 마스터 말에 따르면 약간 덜 훌륭한 분들이 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덜 훌륭한 분들이. 그런 분들은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바로 갖지 않으면, 이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식을 얻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마음을 바로 먹었으면, 자, 지식도 얻었고 판단도 잘했어. 그럼 마음도, 뜻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도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제 뭐가 움직여야 돼요? 이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있어가는 결코 성공 못해요. 성공은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시간과 반비례해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공은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수신이란 말이죠. 수신. 몸을 닦는다 그 말이죠. 수신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식도 그렇게 얻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자기가 올바로 먹는데 1초만 돼요. 1초. 난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거 몇 초 걸립니까? 0.5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몸이 거기 따라주는 데는요 몇 년이 걸려요. 자, 수신을 했으면 번째는 제가, 가지런할 제자,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다. 요것은 집안이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요. 집안이 이게 시끌시끌하면은 일이 잘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일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치국이 나오죠. 치국.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거 우리 테마를 같으면은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1등을 한다. 석권을 한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업을 펼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내가 로얄이 되겠다. 또는 단장이 되겠다. 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가지죠. 평천하. 글로벌로 나가겠다. 평천하. 요 8가지. 그러니까 앞에 밝은 덕을 내가 받게 하고, 그리고 서로 친해지고, 그리고 아이고 이 회사 좋네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선 패러다임, 경무를 해야 되고, 현상을 올바로 파악해야 되고, 그렇다면 아이고 괜찮은 회사를 했으면 사업을 하기 위한 지식을 얻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의, 정신, 마음을 정성스럽고 올바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뛰어야 된다. 몸으로 뛰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애터미에서는 요 두 가지를 머리 공부라고 이렇게 해요. 머리 공부. 인텔렉츄얼 디스플린이죠.
훈련이에요, 훈련. 요 두 가지 성의 정심,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마음 공부예요. 마인드 디시플린. 마음 공부. 여기서부터는 수심부터는 이제 몸으로 직접 뛰어야 된다. 몸 공부예요. 몸 공부. 이게 피지컬이잖아요. 피지컬 디시플린. 이 세 가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코 성공 못 합니다. 머리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내 사업. 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전부 자영사업자입니다. 누가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영사업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를 철저히 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확고한 마음 공부가 되어 있으면 머리 공부와 몸 공부는 따라와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성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요, 확고한 목표입니다. 확고한 목표 또는 목적. 이게 있지 않고서는 다음 아무리 무슨 테크닉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 확고한 아주 구체적인 콘크리트 오브젝티브 또는 골이 있어야 된다. 확고한 목표 또는 확고한 목적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에 크게 성공한 현자들을 보면요, 반드시 며칠간 고민을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이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중간에 어떤 이유로 좌절한다든가 어떻게 해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 이 세 가지 적이 있는데 가장 큰 적이 자기예요. 자기. 내가 그래도 누군데 말이야,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예요. 자기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왼수가 파트너나 스폰서거든. 의외로 파트너 스폰서가 왼수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난 못하겠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나로부터 비롯돼요. 나. 그리고 정말 성질나게 하는 세 번째 고객들이에요.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뭐 이런 식. 우리 박정수 총장님처럼 너 같은 애가 하루에도 여러 명 찾아와.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고, 저기 집에 난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년이 시집잘 가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어려워요. 목표를 잡고 이 내비게이션에 찍어놓은 목적지로 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가더라도 목표만 확실하면은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둘째 번부터는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목표도 없는데 뭐하러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인자지. 이건 알지자고 지혜지자입니다. 고전에서 사람 인자는 남을 얘기할 때 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얘기할 때는 자 또는 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알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 스폰서는 어떤 분인지, 우리 파트너는 어떤 사람인지, 회사는 어떤 사람인지, 회장은 어떤 사람인지, 요걸 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은 지혜롭다. 여러분 전부 지혜로운 분들이죠? 상대방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아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지자명 그랬어요. 자기를 아는 것은 현명한 거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승인자 유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이해가 가지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데 힘이 있어야지. 그 어떻게, 힘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생각하면 유력자가 돼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자의 도덕격이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승자 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옛날부터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다. 그 말이겠죠.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을, 자기를 이기는 힘든 일을 못 해내면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주어지는 성공은 없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고한 이게 돼 있다면 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내 인생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걸 내가 몇 년, 3년 또는 5년 만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콘크리트한 목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엔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것부터 만들어야 돼. 이거 없으면 뒤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신감이죠. 셀프 컨피던스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보셨던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자, 자기를 믿는 사람은 인역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이는 남이라고 그랬죠. 남들도 너를 믿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남들도 당신을 믿어준다.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렇죠? 믿어주질 않아요. 자, 이제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아던트 디자이어. 이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라는 간절함이 없으면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간절함 그리고 앞에 자신감, 그 앞에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런 것은 내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열정으로 연결되거든요. 열정, 패션. 열정. 이건 엉덩이 붙이고 있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패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깡다구.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요. 내가 깡다구 없는 놈 치고 성공하는 놈 못 봤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깡다구가 없이는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깡다구를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앞에서 경물,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괜찮은 회사다. 이게 경물이에요. 올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올바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보건대 내가 90, 100, 120까지 살아야 된다면 현재 내 경제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비참하겠다. 이게 경물이에요. 사태를 올바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패러다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산업 구조가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 지식 이 사회로 넘어가면 서비스업밖에는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있죠.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산업 이 경제 발전 그리고 산업 구조로 봐서 서비스업에서 내가 승부를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경물이에요. 올바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몽땅 합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앞에 두 개, 세 개 다 잊어버리더라도 확고한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깡다구 두 개만 가지세요. 예,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